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머리 잘랐어요 주말에. 근데 좀 너무 짧아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길이도 꽤 많이 잘랐는데 숱을 엄청 많이 쳤거든요. 저희가 요쪽에 숱이 너무 많아서 약간 요런 데는 많이 없거든요. 여기는 이런 거 하얀 거 살짝씩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해도 이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자정이 다 내려가는데요. 라방부려고 술자리에서 바로 뛰쳐나왔어요. 평일 저녁 늦게 또 부럽네요.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같이 술자리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막 술 마실 때 막 담배 팸들 있잖아요. 흡연 팸들 나가면 이제 비흡연자들 외롭잖아요. 되게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안 와?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먼저 얼굴 보여주라. 반대로. 오케이, 안 할게요. 오늘 새벽 6시 학교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통학하시나봐요. 6시 일어나면 너무 힘들겠는데요. 저는 통학하기 싫어서 자취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통학도 아닌데 한 40분 거리였는데. 갑자기 왜 머리 잘랐어요? 갑자기 자른 게 아니고 일단 눈을 너무 찔러가지고 앞머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딴 데 그냥 정리만 해주세요. 여기 그냥 좀 최대한 그대로 두고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거침없이 가위가 이렇게 위로 싹 한데 또 저 약간 거기는 자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못 하거든요. 약간 이러고 있었죠.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뭐 미용실을 가든 식당에 가든 머리 마음에 드세요? 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데 못하죠. 그리고 식당도 보통 계산할 때 보면은 음식은 입에 맞으셨어요? 하면 제 입맛엔 별로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근데 또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그쵸. 마음에 든다고 집에 와서는 우리는 여포가 되죠. 또도 공기 팡팡하고 싶어요. 제가 드셔야겠게 팡팡팡팡팡. 엄마가 미용사라서 그냥 말하기가 너무 부럽네요. 바로 즉각적인 가이젠 한 번 할 때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잖아요. 와, 그건 너무 부럽다. 너도 일로 오세요. 너도 일로 오세요. 그냥 들인 돈이 아까워서 괜찮아 보이게 거울 보고 체면 걸기. 그것도 맞죠. 근데 또 사실 그런 거울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것도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익숙해지지 않나요? 그치만 리뷰 별점은 일단 5점 드리기. 괜찮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사실 저는 이번 머리 다른 데 가서 잘랐거든요. 제가 좀 너무 답답해서 빨리 자르고 싶은데 이번에 또 저 담당하시는 디자이너 분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길게 이거 어차피 딴 데 가서 잘라야겠구나 해서 다른 데 갔는데, 근데 저 솔직히 마음에 괜찮은데요? 앞머리는 한번 마음 좀 오래 하는. 저 앞머리 좀 마음에 드는데 앞머리는 망했나요? 앞머리는 근데 보통 본인이 많이 정리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 앞머리 제가 잘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완전 여기까지 앞머리 자르는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저 완전 여기까지 일자로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리고 아시죠? 여기 약간 브릿지 초딩 때 이렇게 넣는 거. 고딩 때 사진은 제가 본가 가야 있습니다. 저번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 고등학교 때는 폰카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보편화가 돼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어디 소풍 수학여행 간다 해야지 뭐 디카 있는 친구들 디카 가지고 저기 필름 카메라 사오고 이제 이러죠. 폰카 보편에 안 된 게 여기 있어.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너무 편한 세상을 살고 계셔서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토큰 아세요? 토큰? 요즘은 뻑카 들고 다니죠. 현금도 아니었어요. 토큰 아세요? 맞아요. 그래서 사진마다 필터가 있고 또 그게 인화를 하면은 색이 변색돼서, 그래서 앨범 안에 잘 보관을 해야 돼요. 하두리캠 사진 있을걸요? 근데 그건 어디
있지? 제가 싸이 월드도 그때 안 했었어서 투지폰 뭐 썼었나요? 저 애니콜이 제 첫 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 가격이 제일 비싼 거였거든요. 애니콜 45만 원이었나? 그 당시에 진짜 엄청 비싼 거였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제가 중1 들어가면서 이제 입학 선물로 뭐 갖고 싶냐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키 에어맥스 97 갖고 싶다 했어요. 그게 그 당시 좀 최고가 제일 좀 멋있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입학 선물이니까 사줄게 라고 했어. 그래서 다음날 이제 입학식 날 딱 신고 가려고 했는데 흰색 97이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엄마는 또 중학교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신발 분실 사고가 잘 난다는 걸 알아서 내 소중한 나이키 에어맥스 97에 도영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나름 신경 쓴다고 네임펜으로 DY 이렇게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때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감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애니콜도 엄마가 그 휴대폰 뒷면에다가 DY 또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는 배터리가 교체형이었어요. 지금처럼 일체형 이렇게 꼽아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썼죠 저는. 아무튼 뭐 엄마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저도 막 사춘기 오고 그랬으니까 엄마한테 짜증 많이 냈었죠. 근데 약간 또 찡한 거 그래가지고 한창 신다가 이제 나도 머리 컸다고 이름 써져 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한 몇 달 신다가 안 신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진짜 몇 년 지나고 대학교 다니다가 가끔씩 본가 갔을 때 이제 어디 밥 먹으러 나가서 밖에 나가서 엄마가 이제 그거 딱 신고 있으면 너무 찡하죠. 그래서 새 신발 좋은 것도 많고 있는데 왜 그거 신냐고 하니까 이제 아깝다고. 도형 논란 부모님한테 짜증낸 적 있음.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천안 독립기념관 가서도 저 4살 때요 엄마가 호두 과자 하나 뺏어 먹었다고 4살짜리가 그냥 호두방 과자 째로 집어 던지고요. 어머니 발 사이즈가 아마 근데 제가 그때 중1이었어서 제가 키가 좀 되게 늦게 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도 작았어서 맞을 거예요. 되게 좀 작았었어요. 제가 중1 때면 160 정도 됐으려나? 문 닫고 쾅 소리 커서 바람이 닫은 거라고 하신 적 있으신지? 네, 있어요. 그리고 맨날 이제 이제 중학교 때 막 공부하라고 하고 저는 맨날 몰래 만화책 빌려온 거 보고 그리고 그때는 해리포터가 엄청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해리포터 보고 그래서 혼나고 그랬었지.
아, 오늘 뭐야, 저기 갔어요. 아는 분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키친마이야르라고, 여러분들 승화 아빠 아시나요? 승화 아빠 오픈하신 그 가게인데요. 거기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선균 아저씨 맥주 마시고, 맥주 이름이 아저씨 맥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거품 많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그 정도로 많을 줄은 몰랐어요. 홍대 아이유요? 안 됩니다, 여러분. 혼날 때 바닥 무늬 구경하기, 아, 무조건 했죠. 무조건 하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많이 맞았거든요. 저랑 제 동생은. 그래도 그러니까 무슨 구타는 아니고요. 엄마가 이제 사랑의 매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사랑의 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잘못하면 이제 손바닥 맞고, 동생이랑.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더 세게 맞은 것 같으면 억울해서, 엄마 왜 경수 살살 때리는데, 한마디 거들고. 아, 쉘터 카페 전 이제 메뉴가 커피, 이제 제가 저녁에 뭐 마셔서 진화만 갔어요. 거기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이런 적 있었는데, 어릴 때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방바닥에 얼굴을 이렇게 대고. 그러면은 지금은 그게 보일러 소리인 걸 알잖아요.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인 걸. 근데 귀를 대면 밑에 기계 소리가 들리니까 나는 우리 집 지하에 무슨 지하 세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지하 세계가 있다, 기대봐라 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그거를, 이게 보일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데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그래서 저 동생한테 신기하니까, 야, 니도 기대봐봐라 이랬었지. 아닌가?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지하 세계.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여러분, 원래 이런 상상력이, 근데 또 해리포터 한참 볼 때여서 그래요. 보세요, 저도 바닥에 지하실로 가는 손잡이 찾아다니는데 사는 건 똑같구나. 손잡이를 찾아다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파트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때 또 이제 단독주택 살 때였는데, 실제로 지금만큼 치안이나 방법이 좋지 않아서 집에 도둑 든 적이 진짜 많았어요.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뒤쪽 부엌으로 들어오는 공간도 있었고, 뭐 현관도 있고, 밑에 그 옆에 창문 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둑이 딱 들면 집이 다 헤쳐져 있고 막 이렇거든요. 뒤에 문 따져 있고. 진짜 무서웠어요. 만약에 사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걱정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완전 어릴 때는 도둑 들고 나서 이제 제가 지하세계 사람 아니냐 그 소리 했다가, 이제 엄마 아빠 심각한데 그 소리 했다가 등짝 스매시 제대로 한 대 맞고,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릴 때 완전 애기 때는 그런 막 상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막 드래곤볼 같은 거 보고 막 나도 막 선택받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이렇게 막 기모으면 나도 되지 않을까, 에너지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 혼자 막 모아보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혼자 집에서 그렇게 한 거 알아요, 저도.
아, 어릴 때 드라마나 시트콤을 보는데 진짜 사는 집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찍는 건 줄 알았다고.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다. 호그와트에서 날아오는 편지 받는 거 저도요. 그래서 엄마 아빠 혼날 때면은 어디 내 친부모님이 나를 위한 막대한 유산을 남겨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나온다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빈집에서 야 나와라라고 지금 이거는 다 해봤나봐요 진짜. 전 저 빼고 모든 사람이 로봇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그런 상상력이 그쵸. 어릴 때 동생이랑 자주 싸웠나요? 저희는 어른들 아직도 그래요. 명절에 친척들 뭐 할머니도 뵙고 친척 어른들 뵈면은 저랑 제 동생 보면서 그러는 게, 처음에는 이거였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 싸울 때는 야 그래도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볼 때마다. 그러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고 또 싸우면은 아유 아직도 싸운다 얘네, 어릴 때 하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도 친척들 만나서 싸우면은 오히려 아 저게 더 어쩌면 나은 거다, 친하니까 저렇게 하겠지, 그냥 또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진짜 열받는데. 상상력이 좋으면 겁도 많다 했어요. 저 겁 많아요. 저 겁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동생이 말로 싸우는 편, 완전 아기 때는 이제 주먹으로 싸웠고요. 커서는 이제 말로 싸우죠. 서로 더 약 올리죠.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죠. 사실 이제 형제 자매랑 싸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별거 아닌 거. 아무리 부모님이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딱 인원수에 맞게 준비를 짝수대로 했다 해도 내가 하나 더 먹고 싶은 게 또 그런 마음이잖아요. 뭐가 됐건 내가 조금이라도 뭐 더 하나 하면은 그게 주는 또 성취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주변에 오빠 있는 친구들은 다 오빠들이 져주던데 난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도 막 계속 투닥거리거든요. 그냥 마주치면 우리네. 근데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그게 뭐 변하지 않는 것 이런 느낌.
동생한테 용돈 처음 준 적이 언제인지,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알바를 했었거든요. 알바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한 8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저한테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제 또 입대를 앞두고 있었어가지고 뭐 또 계속 이걸 저축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주고 동생 선물 사주고 용돈 주고 끝났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처음이 중요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동생한테 용돈 줬잖아요. 제 동생은 거기에 우리 오빠가 첫 알바비를 나한테 용돈 주고 신발도 사줬네? 그 이후로 저는 계속 동생한테 용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떤 처음에 그걸 잘 해주시면은 뒤에 오는 보상은 더 크다. 네. 진짜 장투죠. 장투였죠. 지금 몇십 배가 된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은근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것도 되게 기억나거든요. 타니가 저랑 같이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외부 시간 강사 같은 걸 했었거든요. 타니가 그걸로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막 자기 할 거 하고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타니가 용돈이 막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사줬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갚는다고 이제 고기 사준다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고기를 사주는데 9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꽤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흔쾌히 내는 거야. 저는 그걸 보고 저 친구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은 진짜 있는 거 다 써서라도 그걸 하려는 친구구나. 그게 내리에 깊게 박히다 보니까 뭔가 계속 금전관계적으로는 타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뭐 그런 인식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주식해요? 아니요. 저는 예전에 한창 뭔가 다들 주식하고 할 때 관심 한번 가져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 성격상 하게 되면 저는 그것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타니한테 용돈 받으세요? 아니요. 타니는 제가 많이 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리사랑이죠. 제 동생이 이렇게 용돈 주시면 또 제가 타니 이렇게 하고. 저 주식 같은 거 못해요. 제가 은근 그런 신경 계속 뺏길 것 같아요. 뭔가 오르겠지 하고 묻어두고 신경 안 쓰는 걸 못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주식 수업 받았는데 할게요. 그냥 저는 저금할게요. 저금. 누나라고 부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같은 어떤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부를 의향이 있습니다. 대신 계속 주셔야 돼요. 잔한 형이라뇨. 저
그래도 가사 일을 제가 다 하고요. 동생 오시면 뭔가 집이 더러워서 심기 거슬리지 않게 빨래도 제가 색깔별로 나눠가지고 또 헹굼 따로 해서 잘 해주고 주름 안 잡히게 탁탁 털어서. 도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도비도 도시네요. 아니 그래도 제 동생도 많이 이것저것 도와줘요. 이번 쉘터 앨범 10곡 중에 8곡의 코러스를 참여했죠. 그런 것들 이제 다 녹음 끝나고 이제 막 짜장면 한 그릇, 떡볶이 이런 것들로 이제 다 던지고. 아 여러분 식탁은 저거 제 동생 택배 같은 거예요. 물이랑 맞아. 오케이. 아니 동생이 그걸 원했습니다. 저렴한 메뉴를만 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즉석 먹고 싶다 그러면 즉석집 찾아서 가고. 가성비 챙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얼마든지 추가할 거 추가하고 하라 해도 뭐 그렇게 안 하셔서. 또 나름 뭐 제 지갑 사정을 생각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노래 실력이요? 저희 부모님 다 노래 잘하세요. 제 동생도 잘하고 할머니도 잘하세요. 제 동생 진짜 잘해요 노래. 혜정이도 가족인데 용돈 주시나요? 진짜 제가 많이 벌면요, 진짜 많이 벌면 여러분 용돈을 좀 드리긴 그렇고 선물 같은 것도 드리고 싶고 하죠. 예전에 이거 한 적 있었는데 저기 언제였지? 단독 공연이었나? 그 마프 음악창조소에서 한 공연이 있었거든요. 그때 몇 분한테 그냥 추첨으로 좌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 밑에 저희가 1,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걸리신 분들 그냥 행운이다 이렇게. 그럼 노래방 가면 듀엣 무대 하시나요? 듀엣 노래방을 일단 둘이 갈 만큼 얘가 가고 싶지 않고요. 근데 어릴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동생이랑 축가도 많이 했었어요. 축가도 했었고 돈 많이 벌면 무료 공연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벌면 아 돌잔치에도 그렇게 돈 주세요? 뭔가 페이백 같은 느낌으로. 동생분이랑 같이 노래하면 또 다른 악뮤 같은 남매 데뷔네요. 근데 이제 악뮤 같은 경우는 이찬혁 씨랑 이수연 씨가 되게 다르잖아요, 느낌이. 근데 저랑 제 동생 되게 비슷해요. 목소리도 좀 비슷하고요. 음색도 되게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러니까 막 저렴하고 이제 짜장면 떡볶이로 퉁칠 수 있어서 제 동생을 쓰는 게 아니고 제 목소리랑 잘 묻어요. 저희 코러스 은근 막 좀 뜰 때가 많아서 제 동생을 이제 선호하죠.
돌잡이 때 마이크 잡았나요? 아니요, 저 연필 잡았대요. 공연에서 행운권 추첨 현금 이벤트로요? 너무 사행성 아닌가요, 그거? 근데 저 연필. 왜요? 저 원래 이제 제주사 했을 때 저 9월 모평까지 진짜 좋았었어요. 9월 모평까지 진짜 좋았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고민했었지. 와, 9월 모평이에요?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밴드 하잖아. 그러니까요, 전 좋아요. 진짜로. 뭔가 잘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그 얘기한 맥주 얘기했잖아요. 그게 근데 그 집 그 키친 마이야르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거품이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거품 맛있었어요. 미련이 가득한데 목소리 떨리는데 아니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있죠. 저는 사람 일은 약간 될 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뭐 9월 모평 등급이 그대로 나왔건 안 나왔건 밴드는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뭔가 그런 어떤 그쵸. 그 자만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더.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실련 최근에 인터뷰하고 왔어요. 근데 그거 이제 유튜브에도 영상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라오시면 그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앨범 관한 얘기, 그리고 뭐 우리 관련된 얘기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음악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당시 이제 대입해서 할 때 사실 제가 1학년 때는 인문 자율 전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이것저것 좀 해보고 2학년 때 전공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는 심리학에 되게 좀 관심이 많아서 심리학 수업을 들었죠. 자율 전공은 전공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교양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막 복잡해요. 나중에는 뭐 임상심리, 상담심리 이렇게 나뉘긴 하지만 처음에 배우는 건 똑같은데 제가 딱 심리학을 접했을 때는 그냥 과학이었어요. 완전 그냥 과학. 완전히. 그래서 바로 손 뗐죠. 음악 안 했으면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 딴 거 하다가 또 그냥 음악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 쇼케이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반면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까요? 이번 쇼케이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거 제가 아마 인터뷰 때 얘기를 한 내용인데 음원을 내서 이제 정규를 발매한 것도 좋지만
쉘터라는 의미에 맞게 뭔가 쇼케이스를 통해서 진짜 우리만의 쉘터를 딱 실물로 만든 느낌?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아쉬웠던 점은 뭔가 저도 돈눈곱 춤 좀 더 깔끔하게 잘 추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은감의 후기 이벤트 다시 정독해 보셨는지? 네, 여러 번 봤어요. 음식량 끝나고 돈가스 드셨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죠? 저 히레 같이 먹었어요. 심리 문과에 다녔으면 통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딱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뭐 들었던 게 뭐 어떤 시각적인 무언가 봤을 때 뇌 뭐 뉴런의 반응 막 그런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요즘 스우파 보시니까 연습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스우파를 보면 안 되죠. 그걸 연습을 하려면 기본기 루틴 이런 거 보면서 따라해야죠. 연습 안 하셨다면서요? 그쵸? 아니요, 조금 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쉽지 않아. 경영학도 완전 수학이잖아요. 너무 어렵고 그러다 이제 정외과를 간 이유는 그냥 교양 수업을 들었거든요. 교양 수업도 듣고 그 당시 아마 수업 이름이 뭐더라? 유럽의 헤게모니 아무튼 뭐 그런 거였는데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최창식 교수님의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책인가?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정한 것 같습니다. 에어로빅 자세요? 이거 일단 기본기 이거 도영님도 탄이랑 스모크 챌린지 해주세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학점 괜찮은 편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저희 때 유난히 좀 뭐랄까 대학에서 되게 좀 열심히 해야 된다, 학점 잘 쌓아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께 듣던 대학 캠퍼스 생활이 너무 낭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들 또 CC였거든요. CC였어가지고 결혼하는 또 케이스고 그런 낭만? 저희 아빠가 대학가요제에 나가서 곡을 써가지고 막 어떤 수상을 했고 엄마가 그때 반했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나 듣는 대학생이 너무 낭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혼자 낭만을 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고 2번 맞고 아마 1점대일걸요? 그 학점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CC 노래 봤냐며. 근데 저는 그런 게 그때는 되게 이제 불편했었거든요. 왜냐면 전래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CC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학원이 됐건 학교가 됐건
당연히 처음엔 좋다고 서로 만나잖아요. 근데 당연히 왜냐면 헤어질 거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되게 눈치 보이는 거 아세요? 일적인 거든 어쨌든 어떤 내부에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 CC나 막 이런 거를 아예 좀 생각 안 하고 약간 아예 딱 선을 그는 그런 느낌. 저희 사실 밴드 동아리에서도 내부에서 만난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합주만 해도 알잖아요. 얘네가 싸워가지고 지금 대화를 안 한 거죠.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회칙도 있어요. 동아리 내 연애 절대 금지. 근데 또 막 어떻게 보면 또 젊은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또 몰래 만났는데 그게 다 보여요. 자기들 딴 애들 숨긴다고 숨기는데 다 보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체 지름길인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진짜 그러니까 동아리가 아니고 진짜 밴드는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절대로. 아무튼 저는 그때 밴드를 하면서도 이제 이끄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모범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아예 그런 걸 차단하고 막 애들도 못하게 했었죠. 하이맨네 연애 금지 당연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 마음이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또 그러면 자기들은 더 그게 막 금단의 사랑인 것처럼 느껴서 더 약간 또 애달거든요. 근데 대학생이 교내 동아리에서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나? 일단 저희는 보통 보면 주변 친구들 보면 CC 안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대외 활동 되게 많이 하는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저도 대외 활동 하는 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밴드로 한 거긴 한데 어쨌든 신한은행 무슨 프로젝트 있었는데 그거 우리 막 1등에서 총장님 상 받고 시계 받았어요. 시계 K-스위스. 아무튼 그리고 그런 거에서 많이 만나고 아니면은 그거 뭐죠? 스터디 같은 것도. 근데 그것도 일이네요. 그러니까 목표가 따로 있긴 하네요. 하지 말라 해서 더 재밌어.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래도 안 이루어져서 저희가 지금 짝사랑을 듣고 있네요. 그쵸? 짝사랑. 과팅, 미팅, 소개팅.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소개팅, 미팅 같은 이런 거를. 그래서 사실 너무 궁금해요. 되게 얘기만 딱 들을 때 되게 설렐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제 너무 이제 먼 얘기지만 신하는 프로젝트 만났다. 보통 그렇게 또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교내랑 뭐 동아리 외적인
네, 어디냐 이제 물어보셔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랑 하자 백테일 미팅으로. 고딩 때는 저희는 남고였어가지고 그런 거 없었고, 대신 이제 고딩 때 이런 건 있었죠. 고등학교 축제가 아마 대구 지역에서는 저희 학교 축제가 좀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그거였는데, 이제 그래서 나름 그 안에서는 그 무대 올라가는 심사 기준도 되게 깐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올라가서 이제 노래 딱 이제 멋지게 딱 하면 그런 연락 왔죠. 이렇게 누구누구가 좀 소개해달래 라고 얘기하면, 아 나는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었죠. 동아리 대면식, 저희는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학교에는 밴드가 4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번 연도에 일장을 먹느냐, 그래서 대면하면은 약간 전쟁터였어요. 다 눈에 살기가지고 너네가 올해 활동된 애들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거 안 되고요. 정외과 노역의 여자친구이네요. 저 그래도 그쵸, 대숲에 약간 몇 번 이름 올라왔었죠. 태붕 대나무 숲에서 축제 때 노래 부르는 사람 찾습니다. 저 고등학교 축제 때 페이스북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학생 때는 다 약간 무대 올라가서 누가 주목받고 이러면은 그 사람 되게 멋져 보이고 막 신기하고 그런 느낌. 페이북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다 직접적으로 연락해야 돼요. 너 누구 알아? 나 걔 소개시켜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그 낭만이 있거든요. 그쵸. 왜냐면 지금은 사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 같아도 인스타 계정 좀 알려줄 수 있어서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인스타 계정만 봐도 약간, 물론 보여지기 싫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만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외모도 그렇고. 근데 뭔가 그 당시에는 뭔가 되게 단편적인 그런 것만 딱 듣고 뭔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닌가? 그것도 리스크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사람은 생일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 나를 보면. 와, 저 갑자기 그렇게 스스로 좀 되돌아보게 되네요.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생일 되면 원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카세트 아니요, 저 아이리버 썼는데요. 사인 있었는데 제가 사인을 안 했어요. 네, 피드 안 밀게요.
오케이. 게시물도 지금 그래도 계속 막 좀 노력 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제 성격 문제거든요. 뭔가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올리면 돼요. 근데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겁도 많고 뭔가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뭘 하나 올리려고 하면 근데 뭐 그렇게 진중하다고 말씀하셔서 고마운데 저도 이거를 어느 정도 장점은 있지만 또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장점만 두고 단점은 또 없애려고 하는 거여서 왜냐면 사실 대부분의 제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가지 못하는 거는 쓸데없는 걱정 및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버리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고독방에 컨펌 받아주세요. 그러면은요 일이 두 번이 돼요. 고독방에 올리는 거 생각을 하고 받고 나서 다시 올 때도 또 생각하고 이게 두 번이 돼서 근데 고독방 방자님은 누구세요? 저 그래가지고 저 또 아는 분 중에서 그 마음 수련원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 생각 비우기 명상 이런 걸 한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상하다가 깨달음 얻어서 막 어디 들어가면 어떡하죠? 아니 막 등선을 한다던가 저 N100이요. 템플스테이 제가 템플스테이 그것도 한 적 있거든요. 제가 다닌 절에 템플스테이 오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제가 안내도 하고 이제 명상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졸거나 하시면은 그 죽도가 있어요. 안 아픈 거 소리 너무 좋건 되겠다. 여러분 저 벌써 1시간 했어요? 꺼지는데 1시까지? 20분만 더? 오케이 2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껐다가 킬게요. 저 화장실 좀요.